안녕하세요, 김재겸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깊은 내용보다는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가장 최근 이슈는 황인수 선수의 경기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업로드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황인수 선수가 시합을 했거든요. 아쉽게 UFC 가는 길목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죠. 그 경기를 자세히 보지는 못해서 분석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조금 황인수 선수가 운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기는 경기였는데 이길 수 있었던 경기인데 졌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상대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너무 센 상대를 만나서 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성이 너무 좋지 않은 선수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들 사이에는 이 상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물론 황인수 선수가 이제 UFC에 진출을 해서 탑 10 안에 드는 실력이 되고 챔피언이 되려면 이런 선수들은 당연히 다 정리해야 되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아니고 그건 나중 문제고, 저는 황인수 선수의 실력과 이 재능이 UFC에 진출할 수 있는 레벨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길목에서 너무 좋지 않은 상성의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황인수 선수의 스타일을 보면 황인수 선수 같은 스타일은 장신의 선수를 만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황인수 선수가 UFC에 미들급으로 도전을 했기 때문에 미들급은 아마 웬만하면 다 황인수 선수보다 클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번 상대는 너무 컸습니다. 10cm 이상 차이가 나 보였거든요. 거기다가 또 많이 움직이는 스타일의 선수였기 때문에 황인수 선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됐습니다. 황인수 선수의 타격 스타일은 상대가 들어올 때 같이 치고 박으면서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고 상대를 좀 사냥하듯이 몰아놓고 상대의 기세를 좀 꺾어놓고 움직임을 좀 차단해서 당황하게 만들고 한 방에 빵 보내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됐죠. 그게 좀 힘들 스타일입니다. 상대 선수 스타일 자체가. 신장 차이가 이 정도 나면 순간적으로 거리를 확 좁히거나 많은 셋업을 통해서 연타를 통해서 거리를 좁혀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황인수 선수의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은 거의 많이 없었잖아요. 황인수 선수는 눈이 워낙 좋아서 상대 공격을 잘 안 맞는 스타일인데요. 팔을 뻗어서 상대 공격을 좀 차단하고 이 백스텝을 밟으면서 이제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스타일인데 이게 상대가 장신의 선수면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애써 압박했다가 뒤로 빠지는 꼴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올 때 꼭 뒤로만 빠지지 말고 사이드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클린치로 한 번씩 끊어주는 움직임, 그리고 한 번씩은 과감하게 좀 같이 박아주는 그런 움직임이 좀 같이 곁들여줘야 되거든요. 저런 상대를 잡아먹기 위해서는. 근데 그것이 잘 안 됐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 2라운드를 본인이 생각하는 그림대로 싸우고 싶은 스타일대로 싸우려고 했더라도 만약에 이제 1, 2라운드를 다 내줬잖아요. 그럼 3라운드에는 약간 불나방이 돼서 KO가 된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서 연타를 치고 상대방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면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이 워낙 좋아서 상대 공격을 좀 잘 맞지 않고 그것이 몸에 완전히 스타일로 배버려서 스파링 때도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몸에 뱄을 거거든요. 그리고 시합 때도 그렇게 해서 이겨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몸에 뱄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번 예전에 최원준 선수한테 KO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트라우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KO 된 것도 KO 된 거지만 사람들이 좀조롱한 게 아니었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 순간이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좋은 기회였는데 굉장히 아쉽게 되었는데요. 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이 김태인 선수와 황인수 선수가 있잖아요.
두 선수는 이제 로드 FC를 이끌었던 중량급 스타들이죠. 천재 파이터들이기도 하고요. 또 두 선수는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이기도 하고요. 김태인 선수는 스타일이 너무 뜨거워서 황인수 선수의 그 냉정함을 조금 배웠으면 좋겠고, 황인수 선수는 너무 차가워서 김태인 선수의 그 화끈함을 좀 배웠으면 좋겠거든요. 두 선수가 좀 잘 섞이면 굉장히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결과는 조금 아쉽게 되었지만 저는 황인수 선수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인 거는 저도 알지만 웰터급으로 다시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번에 사이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보였거든요. 이번에 황인수 선수 본인도 굉장히 느낀 게 많고 배운 게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완해서 다시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이 정도 이슈를 몰고 다니는 선수는 사실 없으니까요. 이 황인수 선수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황인수 선수, 김태인 선수, 박시원, 이정현 이런 선수들 다 모두 굉장히 천재 파이터잖아요. 그 선수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조금 있습니다. 워낙 재능이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큰 시련을 겪을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원래 아마추어 때 모든 체력을 다 쏟는 그런 경기도 해보고, 다운도 당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이런 많은 시련들을 겪고, 그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이제, 좋은 선수로 성장을 하는 것인데, 이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다 쉽게 이기고, 다 때리면 KO 되고, 이런 거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이런 시련을 겪을 일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체급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선수들과 붙었을 때 이런 시련이 갑자기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시련도 지금까지 않았던 시련이기 때문에 더 크게 오는 것이고, 박시원 선수도 이번에 한번 패배를 했기 때문에 더 큰 선수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박시원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박시원 선수가 윤태영 선수에게 패배를 했죠. 저는 박시원 선수가 윤태영 선수보다 더 스킬적으로 더 앞설 것이라고 봤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조금 더 많고 이 거리를 사용하는 능력도 조금 더 낮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윤태영 선수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난전으로 끌고 가는 거. 진짜 끝까지 가는 서로 난타전이라든지 계속 레슬링 싸움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지치게 하고 끝까지 체력의 한계를 끝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하는 거. 그런 싸움으로 끌고 가면 윤태영 선수가 100% 이긴다고 장담은 못해도 정말 좋은 싸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박시원 선수는 지금까지 그런 경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판정 경험이 물론 있지만 그렇게 모든 자기가 가진 체력과 기술을 다 쏟아붓는 그런 경기는 사실 없었거든요. 반면에 윤태영 선수는 원래 이제 장신의 왼손잡이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싸움이 많이 안 나와요. 박시원 선수도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에 익숙하지 않은 건데, 윤태영 선수는 그런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직전 경기도 그랬고,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굉장히 난전을 뚫고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이겨낸 승부들이 많았거든요. 결국에는 그 싸움으로 잘 끌고 갔고 윤태영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것이 다 경험 차이고 경험이거든요. 경험이라는 게 꼭 전적이 많다는 것이 경험이 아니고 이런 상황들을 겪어보는 것이 경험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타고난 천재 파이터들은 이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국내에서는. 그래서 해외로 시합을 좀 초반부터 많이 보내는 코리안 탑팀이 나중에 UFC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이유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또 그만큼 해외 전지훈련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정현 선수와 편예준 선수의 경기가 다음 주에 있죠. 그 경기 전에 이 영상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저한테 그 경기를 물어보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아직은 이정현 선수가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 어떤 선수가 더 잘할 것이냐, 누가 더 우리나라 정상에 있을 것이냐 하냐고 물어보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편예준 선수의 이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물론 이정현 선수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데 지금 이제 두 선수가 가진 장점이나 단점들을 이렇게 막 조합해서 경기를 생각해보면 아직은 이정현 선수가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정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이기느냐
아니면 좀 고생을 하고 이기느냐,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예준 선수가 굉장히 기술도 화려하고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스타성도 있고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가진 단점들이 이정현 선수가 충분히 파고들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만약에 완벽하게 다 보완해 온다면 그러면 또 이정현 선수도 더 힘든 싸움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편예준 선수의 스타일을 봤을 때 그게 한 번에 이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이정현 선수가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이고 승리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팀 선수들도 얘기를 조금 드리면 심유리 선수는 지금 안아골절 그때 라이진에서 당해서 수술을 해서 지금 회복 중에 있고요. 아직 이제 타격적인 거나 이런 격투기 운동은 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라이진에서 초청을 받아서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에 라이진에 또 다녀올 예정이고 좀 라이진이 주최하는 뭐 엑스포 좀 큰 행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에 초청을 받아서 유리가 가고 라이진 대회도 참관하고 오고요. 저희는 라이진 전속 선수기 때문에 라이진에서 유리 부상을 계속 기다려주시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라이진 시합을 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팀 박승모 선수는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전국체전 준비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MMA 복귀는 뭐 조금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뭐 저희가 한타를 하면서 연봉 차이가 이 대우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뭐 고민은 해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하고는 있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뭐 물론 좋은 조건이 오면 뛸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도 제가 딱히 뭐 생각해 놓은 주제 없이 조금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그래도 제 채널이 뭐 많은 분들이 보시는 채널은 아닌데 그래도 영상을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요즘에 조금 바쁜 일들이 많아서 영상을 많이 못 찍고 있는데 바쁜 일 많이 정리되면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